로스쿨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로3을 앞둔 2학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면 직전 기수 변시 종강시설에 따라서 로3이 되어 있을 거예요. 로스쿨 2학년이 되면 전국 단위 형사기록시험인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라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1학년 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학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맞이하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브이로그와 함께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공부하는 편이에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카페로 옮겨서 공부하기도 하고 아예 카페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제 시험 기간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도서관 아니면 법전원 열람실, 그리고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기숙사에서 미친듯이 벼락치기 하면서 밤새곤 합니다. 저는 사실 CC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CC의 가장 큰 장점이 따로 데이트하고 놀 시간을 빼지 않아도 함께 공부하러 가면서 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둘 다 운전을 하기도 하고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수업이 끝나면 24시간 카페를 가서 식사와 커피를 한 번에 해결하면서 공부하는 걸 가장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입학 전부터 바스타 커피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학년 1학기까지는 카페 일을 모두 정리하지 못해서 제가 종종 일을 해야 했었어요. 지금은 엄마가 거의 하고 계십니다. 카페가 오피스 상권에 있다 보니까 오픈 시간, 점심시간 외에는 굉장히 한가한 편이라서 카페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에도 꽤 수월한 편이었어요. 카페를 어쩌다 운영하게 됐는지, 운영하면서 왜 로스쿨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영상 후반부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카페 일을 하고 마감한 후에 아니면은 수업이 끝난 후에 바스타로 와가지고 아예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고 공부용 테이블을 펴서 진정 카공으로 부를 수 있는 카공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카페다 보니까 커피도 무한리필, 음악도 마음대로 끄거나 켤 수 있고 무엇보다 공짜라는 점이 제일 편했죠. 카페는 마감한 것 같은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불이 켜져 있었다면 제가 그 안에서 열심히 민법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기숙사에서도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책상도 넓고, 저는 또 새벽에 공부하니까 새벽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뭐 학교, 도서관, 기숙사, 24시간 카페, 바스타 엄청 많네? 아무튼 참고로 저 화면보다는 지금 답안을 더 잘 씁니다. 그치만 저는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고양이 일랑이가 있는 본가에서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집공이 집중에는 좋지가 않긴 해요. 자꾸 놀아달라는 일랑이도 놀아줘야 되고, 저렇게 책상에 올라오면 가족들이랑도 수다 떨면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2학년 때 저는 기숙사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일랑이를 많이 놀아주시긴 하는데 제가 데려와 놓고 공부한답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고 하니까 매일매일 그 은은한 미안함과 그리움, 죄책감에 시달려서 최대한 가족들 자는 새벽에 와가지고 집공하려고 노력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빨리 초시 앞에서 일랑이랑 더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요새는 그리움을 참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치러 학교 왔다가 귀여워가지고 찍은 건데, 사람들 선물하면 인형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다들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공부하다 인형 뽑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누가 몬스터를 왕창 샀길래 누가 저렇게까지 많이 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숙사 편의점에서 세일 중이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샀습니다. 저 밤샐 때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이런 걸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고. 아무래도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학기 중에 아예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신이랑 수능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데 평소에는 변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시험 끝난 당일에서 다음날 정도는 푹 쉬고요. 중간 기말간 텀이 막 공부해야 하는 양에 비하면 막 엄청 긴 건 아니라서 결국에는 꾸역꾸역 공부를 해야 하긴 해요. 저는 대신 스트레스가 쌓이면 제일 먼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분위기 좋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처럼 밥이랑 식구 산책이랑 쇼핑까지 한 번에 싹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갑니다. 쇼핑할 때는 뭐 소품도 사고 디저트도 많이 사고, 그러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새벽 5시, 6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자기 전에 완전 보상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지그재그나 29cm 아니면 막 인스타로 막 쿠팡 링크 이런 거 보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소품을 사기도 해요. 결국에 그 짜잘한 해소 비용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성심당이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종종 가가지고 사와서 먹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 해소 비용이 굉장히 필수적인 이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그러면 저처럼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1학기 중간고사 직전에 스트레스의 면역력 저하 때문에 장감박 림프절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입원하고 퇴원하고서도 거의 회복하느라 2주일을 공부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제가 변시 준비하겠다고 혼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학점을 2학년 1학기 때 좀 적게 들은 편인데, 그게 아니었으면 학기 중에 3주 가까이를 쉬면서 내신 준비를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거 기말고사 브이로그 때 올라올 내용이긴 한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제가 휴식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주일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2주를 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 없이 내신을 벼락치기로 쳐낼 수 있었던 건 이제 뭐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변인들 덕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저보다 한 학년 선배여서 제가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이제 쪽집게식으로 자료도 정리해주고 거해도 해주고, 같은 수업에 듣는 동기들도 막 시험 기간 돼서 자기들이 만든 찌라시도 보내주고 같이 공부해야 하는 객관식 자료 같은 것도 다 정리해주고 해서 저는 그 덕분에 정말 시험 기간에 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시험 기간에 아픈 건 너무 치명적이라 제가 내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휴학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사바사예요. 시험 전날 푹 자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적어도 4시간에서 7시간은 자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려고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벼락치기형이기도 하고 그래 뭐 공직에도 별로 뜻이 없고 빨리 초시 앞에서 최단 기간 내에 개업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평범한 로생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인강 들으면서 부족한 편식 과목 빵꾸를 메꾸면서 상대적으로 쉬엄쉬엄 공부하다가 시험 직전에 내신은 눈물로 벼락치기를 하는 완전 발등튀김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저희 소위 찌라시라고 부르는 요약 노트를 만들고 무한 회독하느라 대부분 밤을 새고, 자더라도 시험 끝나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곤 하는 것 같아요. 몸에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매번 시험 기간마다 다음 시험 때는 절대 밤 안 새야지 라고 다짐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평상시에 잠을 좀 자고 시험 기간에 시험 딱 그 있는 주간에는 잠을 거의 못 자고 시험 끝나고 쓰러지곤 합니다. 이건 내신을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지 교수님 스타일은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교환만 매주 한글 파일이나 PDF로 70에서 80장 정도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 기간에 인강 3, 4회 정도 듣고 바짝 준비하면은 벼락치기로 찌라시 10장, 뭐 많으면 20장 정도 이내로 만들어져서 달달 외워서 시험 칠 수 있는 과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FM으로 준비하려면 매주 진도 나간 범위 복습해서 미리 찌라시 만들어두고 해당 범위 사례집 문제 풀기 매주 스터디 짜서 하고, 시험 기간에는 복습하면서 만든 찌라시 기준으로 최종 시험용 찌라시 만들고 객관식 공부하고 하면서 찌라시랑 객관식 무한 회독하면서 해야 하는데 저는 매주 복습하는 건 종종 놓치는 편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통으로 암기해버리는 편이라서 내신을 좀 급하게 끼워 막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내신 최상위권을 바라거나 하면은 달라지겠지만 저는 언제나 애매하게 A뿔을 갈망하는 평범한 변호사 시험 준비생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방학 때 선행으로 인강을 들었다고 해도 어차피 시험 때가 되면은 다시 외워야 되고 내신 스타일로도 따로 정리하고 다시 봐야 돼가지고 결국 각 과목당 시험 2, 3일 전에 최종 찌라시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2, 3주 정도 들여서 미리 공부하고 시험 전날은 무조건 밤새면서 찌라시를 무한 회독하는 편입니다. 객관식을 같이 보는 시험들의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선지 미리 정리해두고 틈날 때 벼락치기로 외우거나 뭐 4시간 아니면 뭐 하루 이렇게 들여서 공부하고 그래요. 객관식은 보통 스터디를 짜서 같이 뭐 범위를 나눠서 정리한 다음에 외우긴 하는데 저는 막상 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스터디원들이 정리한 부분도 결국 제가 따로 다시 봐야 해서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전체 다 혼자 준비하는 과목들도 꽤 생겨났습니다. 제가 저를 N잡하면서 로스쿨에 온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N잡을 병행하면서 로스쿨을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학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입학 전부터는 제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일러스트 제작하고 디자인 외주하는 업무를 해왔고 프리랜서로 번역 일도 하고 입학 직전에는 쇼핑몰 운영에도 도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당시 유행어로 N잡러라고 불렀어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학부 때부터 창업이 꿈이었고 전공도 경영학부였어서 대외 활동들도 다 창업 관련된 것들이었고, 복수 전공이랑 교환학생으로는 영어 영문 그리고 독일로 교환학생 다녀오게 되면서 어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들 따가지고 크몽이랑 테드로 번역도 했었어요. 그러다 로스쿨 입시를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졸업하고 처음 모의할 때 지원한 학교들을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꽤 오래 걸리겠구나 싶어서 그럼 개인 사업자 계속 키우면서 오프라인 사업장 겸 카페도 하자 해서 바스타로 오픈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할 생각이었고 합격하고 나면 천천히 어머니 소일거리 하실 겸 넘길 예정이었는데 오픈 직전에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바스타를 혼자 운영하다시피 하게 돼서 얼결에 카페 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카페 일을 좋아했었고 당시 제가 하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스스로는 너무 행복했는데 예상외로 그 포스트리트랑 카페 일 병행하면서 로스쿨을 갑자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엄마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셨어서 입학하면 바로 공부에 집중하려던 계획이랑은 달리 카페 오픈, 점심 일을 병행하면서 1학년 때 거의 일주일에 3, 4일을 바스타와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 일을 한꺼번에 굴리는 걸 보면 꽤 욕심이 많은 편이라는 걸 쉽게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업도 놓지 못하고 꾸역꾸역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들 다 공부에만 올인해서 하루 종일 학교에 붙어서 공부하는데 저는 로스쿨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심지어 로스쿨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해버렸어서 선행학습도 최소한으로만 있고 법학 지식도 학부 때 쌓아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 와중에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써버리니까 내신만 쳐내는 것에도 급급해서 기본 법리를 탄탄하게 쌓지 못한 채로 그냥 통암기해버리면서 간신히 1학년을 보냈습니다.
강평 때 교수님들이 제 답안에서 그냥 무작정 암기한 티가 난다고 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매 학기 매 중간 기말을 쳐내면서 내신 공부량에도 지치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외주 작업들도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종종 기한을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작업 중단 공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꾸역꾸역 해나가게 됩니다.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번역이나 쇼핑몰들은 모두 정리했는데 커스텀 일러스트 작업만 소량으로 받다가 그것마저도 힘들어져서 점점 작업력을 줄여갔어요. 천만다행으로 엄마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셔서 조금씩 제가 카페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2학년이 지날 때까지 방학 제외하고 거의 카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제가 지치면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이 시기에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2학년 말을 기점으로 일러스트 업무도 전면 중단하고 이제 저는 남은 1년 동안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3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 사법고시 시절이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착실히 공부하는 거의 허수가 없다시피 한 수험생 풀 사이에서 시간 쪼개가면서 버티기에는 제 머리가 그 정도의 천재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애매한 중상위권의 희망 같은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로스쿨을 다녀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저처럼 지쳐서 결국 일을 줄인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유는 오히려 시간을 확보해서 초시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일들을 병행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학교 사람들끼리 분위기도 좋아서 누가 아프거나 하면은 많이 도와주고, 누가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하면은 막 딱히 감추거나 하지 않고 서로 잘 공유해주는 편인 것 같고, 종종 막 공원이나 드라이브 나가서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힘들 때면 본가로 가서 고양이도 보고 가족들이랑도 쉬고, 생각만큼 1분 1초도 쉬지 못한 채로 불행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노는 비율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로3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1, 2학년 때는 내신 준비하는 기간 외에는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막 엄청 그 시험 직전의 텐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게, 힘들지 않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면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초시 합격까지 딱 해야 이제 제 말이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까지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같이 했으니까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힘들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동안 갖고 싶었던 거 하나를 정해서 봐두고 있다가 시험 끝나면은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 겸 보상 심리도 해결할 겸 이제 하나씩 사곤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을 줄이면서 이제 그렇게 소비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3학년 때는 아마 보상 심리고 자시고 틀어박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변호사 돼서 큰 보상을 저에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열심히 기말고사 브이로그도 틈날 때마다 편집을 해보고 이제 3학년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이제 안 바꾸고 이걸로 오래오래 할 거임.